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모아타운을 필두로 해서 신속 통합 계획도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완화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많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게 되면 역세권 쪽 개발이 있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인데, 역세권 쪽을 아무래도 고밀 개발,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의 용적률 상향을 받고 조금 고층화 하겠다라는 식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민총회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 근데 이 저층주거지 개발은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빽빽하게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많고요.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다른 지역보다 약간 좀 더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들이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닐 때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개발은 하겠지만 정부가 의지가 있으니까 시간은 좀 소요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이 중공업 지역은 사실은 개발은 역세권이라든가 저층주거지에서 개발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지 자체가 공장이잖아요.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그쪽에다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지어서 이주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해준 다음에 거기 공장, 1층 공장, 그 제철소 같은 것들이라든가 내지는 굴뚝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부터 있었던 60년대, 70년대 중공업지 활성화 지역대에 있었던 그런 공장들이 영등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밀고 나서 이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있는 거는 구로공단, 이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 구로공단의 모습이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가 돼서 엄청나게 변모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성수동, 대표적으로 성수동도 중공업지 하나인데 그쪽은 성수 뉴타운, 성수 산업 뉴타운이라고 해서 개발이 많이 됐고, 지식산업센터가 한 10여 년 동안 한 굵직굵직한 것만 30개 이상 지어져서 상당히 많이 시각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2010년 중반서부터 연예인분들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분들이 그 공장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분들이 제조업하려고 샀겠습니까? 토지 가격의 상승이 눈에 보였던 거고 좀 더 빨리 정보를 취득했겠죠. 그런데 이제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약 35%, 3분의 1이 넘게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지금도 2030 서울 플랜에 보게 되면은 도심권, 강남권, 여의도, 영등포, 권역이 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3년도 2월달에 발표했었던 2040 도시보건 계획에서도 역시 3개가 핵심, 여전히 영등포 지역과 여의도 지역은 참 핵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영등포인데, 이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이, 이거는 누구나 여야 막론하고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면서도 가장 많은 미개발지가 있고 가장 많은 공업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 지역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어제 오른 일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그곳이 좋고, 실제로 영등포에 투자하셨던 분들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최근에 또 2020년대 이후부터 개발계획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잡혔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한 또 10여 개 이상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등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채비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선점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등포의 개발 계획이 정말 제가 호재를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호재만 얘기하다가도 한 2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것들은 다음에 또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등포의 개발 계획 일부를 좀 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오늘은 그 집창촌 쪽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집창촌은 사실은 어떤 그 교통의 집결지, 교통 중심지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산이라든가 청량리라든가 그 다음에 영등포가 있죠. 그래서 이 일대가 사실은 우리 용산도 그렇고 청량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창촌이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사실상 거의 개발이 끝마무리에 있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영등포는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계획안에 따르면 993세대, 약 1000세대 정도의 이제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 공간이 들어서게 되고요. 임대주택이 132세대고 오피스텔이 477세대를 포함해 총 7개 동의 주거 업무 판매 시설이 들어섭니다. 엄청나죠?
건물의 최고 높이가 150m에 45층 허용 용적률이 무려 700%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어져요. 엄청나죠? 요것들을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43층 이 정도 지어지고요. 20층짜리 판매 업무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10층에 이제 옥상 정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업무 시설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주상복합 형태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0층에 한강 전망대도 있고요. 도시명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 영등포역 여기 있죠. 영등포역에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요쪽 라인들에는 쪽방촌이 개발되는 거고, 그 건너편, 경인로 건너편에 타임스퀘어라고 있죠. 타임스퀘어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집창촌입니다. 자, 이쪽 일대, 타임스퀘어가 이쪽에 있고요. 영등포역이 여기 있죠. 민자 역사화 됐습니다. 지하철만 있는 게 기차만 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롯데백화점 들어가게 되면서 업무, 문화, 복합실이 다 들어간 그런 민자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요 라인이 이제 이번에 집창촌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잠깐 보여드리면 어차피 이게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창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서울에서는 전부 사라졌고 영등포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위치예요, 위치.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해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 대로변 한복판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마트라든가 요거 바로 옆에 연문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오셨던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놀랍고, 이게 바로 이렇게 문화 복합시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옆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어디든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청량리던 아니면은 좀 미아리 쪽이던 아니면 안양 쪽이던 안양역도 그렇고 수원역도 그렇고 저쪽 포항역도 어디든 있잖아요. 있으나 이게 굉장히 좀 숨어있는 공간, 골목으로 안쪽에 들어있거나 시각적으로 약간 피해져 있는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대단히 좀 버젓이 좀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성행하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부터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거를 왜 철거하지 않고 내지는 이동이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나,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시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드디어 철거가 되면서 복합 형태,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너무 좋죠. 영등포역 바로 앞이고 바로 뒤에가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쪽이 타임스퀘어 바로 앞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게 있었는데, 그게 1.5룸이 6억이 넘게, 복층형은 7억이 넘게 이렇게 분양이 돼서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나 수요는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는데, 아까 이 표에서 보셨다시피 993세대에다가 오피스텔 477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가 들어서는 건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 토지증 소유자가 몇 명이냐면 100명입니다. 정확하게 101명이에요. 101명인데 이 임대주택 빼고 101명한테 더 나눠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233개를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분양해갖고 남는 수익은 전부 다 조합원 101명의 몫입니다. 용산역의 집창평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여기도 못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물레 자이아파트라든가 실스아파트 같은 것들이 보통 33평 15억 되는데 한 20년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똑같이 15억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00세대 분양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가늠이 안 되죠. 1조 5천억인가요? 1조 정도 잡고 수천억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비를 다 충당하고도 충분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 15억,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15억이지만 입주할 때쯤 거의 20억도 되겠죠?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돈도 받아. 청산금을 받는 겁니다. 추가 분담금 내는 게 아니라 청산금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으로 나의 그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도 남았으니까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물건이 아주 간혹 나오는데 집은 3, 4평짜리에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하는데 계산해보면 그게 비싼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여기를 저는 뭐 한번 투자를 하셔라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단 100명밖에 되지 않은 소유주고, 대부분은 또 대로변에 있는 건물 같은 거는 뭐 50억, 100억, 150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주변 일대가 개발되니 소유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주변 일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 주변 일대의 빌라 같은 것들, 아니면 소규모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매입하셔도, 소액으로 매입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토지 개발 계획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있고요. 영등포역 이쪽에 있고, 쪽방촌 개발, 이 경인로 건너편은 이 일대가 지금 집장촌 개발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조감도대로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몇 개 없죠. 이런 건물 하나가 다 한 명의 소유입니다. 한 명의 소유. 이거 하나하나 다 한 명의 소유니까 사실 물건이 몇 개 없고 사업성은 무지막지하게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집창촌 주변이 환골 탈퇴하는데 청량리나 용산 같은 것도 이미 다 개발이 됐다라는 거 아시죠? 뭐 청량리는 지금 이제 얼마 뒤면 입주를 하게 되죠. 스카이 L65라는 것인데 엄청나죠. 65층. 용산역 전면 3구역도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요. 자, 집창촌하고 그 지역, 그 일대의 주변 지역은 모두 빠짐없이 개발이 됐고 전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은 영등포뿐이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030, 2040 서울 플랜의 3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영등포입니다. 2040은 두 달 전, 23년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2040년까지 서울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디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영등포가 3핵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근데 강남과 요심은 사실 인프라가 다 완성됐죠. 강남은 이제 재건축 정도 할 것이고, 대규모로 개발하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은 영등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중심지의 관문이고, 대규모의 준공업 개발이 남아있는 곳이고, 교통의 허브가 될 곳이면서 국내 3대 백화점이 모두 도보권에 있는 곳입니다. 아까 영등포역 쪽에 롯데백화점 있었죠. 바로 건너편에 타임스퀘어 신세계가 있었고요. 바로 한 건정로 가서 신도림역이 물레동하고 바로 붙어있거든요. 다리 하나 사이로. 거기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죠. 디큐브시티 등등등이 있고, 그 반경 한 1km 이내로 국내 백화점 3사가 다 있는 곳은 전국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얘네들이 여기를 입점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야나 지자체 정부가 약간 불협화음이 많은데, 뭘 개발할 때 여기는 누구나 다 중공업 지역은 빨리 개발해야 돼. 중공업 지역은 외곽으로 놔두고 서울은 집이 모자르고 인프라시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에 집중해야 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서 여야 지자체 정부가 앞잡터 개발하겠다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권 쪽은 청량리, 그 다음에 중심권 쪽이 용산인데 다 개발이 거의 완료됐거나 개발하는 중이고요. 마지막 미개발지가 바로 영등포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이쪽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가 좀 시급한, 늦지 않았습니다. 뭐 한 5, 6년 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이미 많이 상승하는 건 느꼈을 거고요. 지금 투자해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일대가 사업대상지인데, 바로 건너편 쪽에 쪽방촌 공공주택 기부로 써있죠. 영등포역이 있고, 바로 이쪽에 걸어서 여의도를 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여기가 영등포 뉴타운 쪽이고, 요 아래는 신길 뉴타운 쪽이고, 여기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요 일대는 공공 재개발로서 이미 다 편입이 됐죠. 2,580세대가 또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물레동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고요. 이 조그만 것들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 특별계획구역으로 5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지역이 개발하지 않는 지역보다 더 많은 유일한 곳, 개발지 섹터가 개발 안 하는 곳보다 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지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주변 지역의 간접적인 개발 호재로 크게 상승할 이 지역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물레동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금액에 맞게끔 상담을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소액 투자라고는 해도요, 한 1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소유가 1억에서 보통 1억 5천 정도가 소요돼요. 그거보다 낮은 금액이 있던데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투자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고, 영등포 쪽에 개발이 됩니다. 뭐 영등포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구입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이상한 거 사시는 분이 있어요. 물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역만 찝어드린다고 해서 가서 아무거나 사시면은 문제가 생겨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싼 게 있던데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까지 조사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물건을 제대로 구입하셔야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시고 투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